자, 소설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인물이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찾는 거죠. 인물이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찾게 되면 결국 우린 무엇을 알게 된 거야? 인물의 성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알고 난 다음에는 결국 갈등 양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가 결국 그 대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날 때 우린 뭘 알게 된 거야? 아, 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구나. 혹은 이 인물과 이 인물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갈등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갈등이지만 갈등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지.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 그 다음에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당연히 집단과 집단,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국가와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갈등 양상까지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문학이니까 먼저 제일 마지막 문제에 있는 세 번째 문제에 있는 보기를 파악한 후 보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작품을 분석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전쟁을 다룬 소설에서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경험한 다양한 인물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다각적으로 그려진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전쟁을 바탕으로 한 소설에는 당연히 전쟁에 의한 상처와 아픔을 다각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특히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강조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되는 인물들. 그렇다면 우린 못 찾는 거야. 이 작품의 중요한 갈등 요소는 전쟁이 될 것이고 전쟁에 의해서 무엇을 받은 사람? 신체적 손상.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된 사람들이 등장할 거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야 이런 얘기지. 그런 인물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그 괴로움을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게 된다. 자, 뭐야?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회 불만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싸우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또한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인물들은 두 번째.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족이 분리. 이산이 생겼다는 얘기지. 이산가족. 가족 분리된 인물들은 뭐 하게 되는데요? 자, 가족이 분리된 인물들은 자, 가족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면서 당연하겠죠? 특정 행동에 매달리고 한다. 이 사람도 뭐 한다? 특정 행동. 특정 행동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걸 집착한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한편 전쟁 상황은 어린아이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며 여기 뭐가 나왔어? 세 번째네. 세 번째, 아이들. 아이 인물에게는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고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불안을 주고 그 다음에 주변을 인식하게 된다. 이게 영향을 미친다. 전쟁이. 자, 아이니까 당연히 불안감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주변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쳐서 나름 성장소설의 속성을 갖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얘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슨 말이겠지?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전쟁 때문에 신체적 손상을 입은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정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회 불만을 표출할 거고요. 가족과 분리된, 그렇죠? 인물이나 가족이 나올 거야. 그들은 어떤 행동을 자꾸 할 거야.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올 거야. 그 아이는 불안한 심리 속에서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할 거야. 됐지? 그러면 아예 다 줬어. 이 틀에 맞춰서 작품을 그냥 읽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가볼까요?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 부분 갑니다. 자, 할머니와 어린 나는 밤마다 집 앞을 지나갔던 장소, 집 앞. 지나면 울부짖는 절름발이 사내가, 절름발이 사내. 오호, 이건 뭐야? 절름발이 신체적 손상이 있는 인물이겠네? 참전한 둘째 삼촌, 둘째 삼촌 역시 전쟁과 관련이 있고요. 데려갈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며 적대감을 드러낸다. 자, 둘째 삼촌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참전했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아, 가족의 분리구나. 그 다음에 둘째 삼촌, 어린 나 나왔으니까 어린이. 다 잡았지. 보기 있는 내용들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어쨌거나 공간은 집 앞이고 집 앞이라는 공간에 갈등 요소로서 등장한 건 뭐야? 절름발이 사내. 절름발이 사내가 있다. 절름발이 사내가 있고 그 절름발이 사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쵸? 할머니와 나. 할머니와 나. 할머니하고 나라는 인물은 이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낸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태도를 찾는 거라 그랬으니까, 내면을 찾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포인트죠. 됐죠?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던 어느 날 시립병원에 가서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을 보게 된다. 자, 집 앞이었고 시립병원 공간 바뀌고 시립병원에 가서 뭘 만나게 된다. 이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네.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 다리 다쳤네요. 이 인물이나 절름발이 사내나 다리를 다친 청년이나 모두 뭐 해석한다? 신체적 손상을 입었으니까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사회 불만을 표출할 거야. 또지. 그 다음에 할머니와 나, 이산. 그렇죠? 가족과 분리돼서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며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 속에서 주변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 뭔가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 시작할 거야. 됐지? 소설 다 끝나버렸어. 자, 주호의 말 맞다나 뜨든. 자,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였잖아요. 그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요게 바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걸 딱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시립병원에서 청년을 만났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으면 되죠. 됐지? 시립병원에서 청년을 만났는데 주호의 말 맞다나 인물 등장하고 주호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주호라는 인물. 주호의 말 맞다나 술 탓인지 아니면 난로불에 익은 탓인지 몰라도 사내의 얼굴은 대낮부터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또 누가 등장했어? 청년. 이거 등장했죠. 청년이 사내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년 사내가 등장했고요. 청년 사내. 다리를 잃은 청년 사내가 등장했고요. 자, 얼굴이 벌게 술 마셨어. 왜 그랬을까? 전쟁의 상처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니까 술로 달래고 있는 거겠지. 스트레스 받아서. 자, 그거예요. 자, A 부분 나왔습니다. 기영의 그 흉측한 오른쪽 뺨 아니라면 지난날 틀림없이 미남 소리를 들었을 법한 매우 잘생긴 얼굴 바탕의 새파란 청년이었다. 어쩐지 우리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인상으로 여겨졌다. 자, A 부분 문제 나올 거야. 얘를 바라본 거, 청년을 바라본 태도, 나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 청년은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뭐예요? 흉측한 뺨. 그렇지? 뺨에 상처가 있구나. 상처. 요거 주목했고요. 뺨에 상처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없었다면 원래 미남이었을 것이다. 미남이었을 것이다 하면서 누굴 떠올리냐면 삼촌이 미남인가 봐. 전쟁에 나간 우리 삼촌 떠오르네요.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삼촌하고 비슷하다. 미남인 측면에서. 이렇게 돼 있지. 됐어? 이걸로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거야. A가 가지고. 내가 개냐 두가지냐 요 따위 음식으로 날들어 먹으라는 거냐? 식탁 위에 식판을 노려보며 청년이 식당 안에서 요란하게 천둥을 내리쳤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청년은 사회 불만. 됐지? 청년이 뭐 하고 있나요? 따라갔더니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식들아 내 나라에 몸을 바친 나를
뭘로 알고 이러는 거야? 야, 이거 뭐예요? 사회에 대한 불만 맞죠? 다음 차례 청년은 곁에 놓인 보조장구를 집어들어서 사정없이 번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한 차례씩 보조장구를 휘두를 적마다 청년의 입에서는 짐승의 표효 같은 울부짖음이 터지곤 했다. 한 방씩 되알지게 얻어맞을 적마다 철제 식판은 쟁강쟁강하고 튀어오르면서 숨 넘어가듯 쇳소리로 비명을 내지르곤 했다. 저승사자다 그랬어요. 자, 이거 나의 태도, 이거 첫 번째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이 청년에 대해서 저승사자다. 자, 이 저승사자는 앞에 나왔었지. 이 다리를 저는 사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 삼촌을 데려갈 저승사자라고 되어 있었죠. 연결이 되네. 그러면 전에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데칼코마니는 문학에도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데칼코마니 문학에도 나온다. 그러면 여기 다리를 저는 사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불만을 드러내는 상처 입은 사내, 그렇지? 그 다음에 뭐지? 우리 삼촌 모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간의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다리를 저는 사내가 우리 삼촌을 잡아갈 저승사자라 그랬는데 지금 그 청년이 그 저승사자구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이랬지. 얘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엄마, 여기서 맨날 집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던 다리를 저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승사자야.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래, 둘째 아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그런가 봐요, 할머니 어떡하죠?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어디 가서 시립병원에 가서 청년을 만났는데 다리가 다쳐 있어.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말이야 싸웠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따위 음식을 주는 거야, 캥캥캥캥 하는 거지. 그때 나는 뭐 하는 거야? 상처 있는 아저씨다. 원래 미남이었을 거야. 삼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리 지른 거 보니까 저승사자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지? 저승사자다. 후악! 많이 귀에 익은 그의 울부짖음. 이 저승사자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울부짖음. 울부짖음의 소리 때문에 저승사자라고 생각했고요. 내 입에 절로 감탄이 새어나왔다. 저승사자가 뭐야? 상위 군인이지. 상위 군인은 뭐예요? 다친 군인. 됐죠? 전쟁에서 다친 군인. 임무 중에 다친 군인을 상위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승사자 아니야 인마. 상위 군인이야. 아니다, 저승사자다. 주호라는 놈이 방정맞게 참견했고 나는 저승사자다. 아니야, 상위 군인 아저씨야.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저승사자라고 했어. 빡빡 우겨대는 나를 보고 주호는 자존심이 몫이 상처를 입은 듯했다. 두둔. 자, 주호는 정보 뭐밖에 없어? 자존심 상함. 됐지? 그리고 뭐야?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 청년에 대하여 나는 뭐야? 저승사자야 라고 얘기했고 주호는 뭐야? 아니야 임마, 저승사자 아니고 그냥 상위 군인일 뿐이야.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의 갈등. 끝. 정리됐지? 그러면 인물 간의 데칼코마니 이어졌고 그 다음에 같은 대상의 다른 태도, 갈등 양상 나타났고 그리고 보기에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다 찾아서 세트로 땅 집어넣어놨어. 그럼 이 소설에 대한 문제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 이래서 핵심은 그대로 잘 잡은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리학으로 넘어가고 함석대문을 나서자 한 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된바람이 함석대문을 나가자 한 길이니까 요건 앞에서 있었던 요거네. 집 앞의 장면으로 또 넘어갔어요. 중리학되고 집 앞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된 바람이 사정없이 엄습해왔다. 바람이 불고 야간 통행금지 때문에 인적이 완전히 끊긴 을씨년스러운 한길 위를 늦결 바람이 종이무진치고 내닫던 중이었다.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를, 야경꾼이라는 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통행금지. 이거 딱딱 하면서 집구석에 들어가요. 밖에 나오지 마요. 통행금지예요. 전쟁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자, 딱딱이 소리마저 멀찌감치 달아나버린 길거리 맹수의 포효 같은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가로로 누비고 세로로 누비는 중이었다. 됐지? 아, 여기 갈등에서 딱 나왔지? 뭐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울부짖고 다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앞에 장면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씨 일가족은 추위에 떨면서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대문 앞에 울부짖음이 접근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두둔. 자, 유씨.
가족이 있고 인물이죠. 인물이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중. 저승사자니까 삼촌 데려갈 거니까. 자, 안 된다, 안 돼. 우리 병건이만은 절대로 안 된다. 병건이가 당연히 누구겠어? 삼촌이겠지? 그치? 두려운 병건이. 자, 저승사자가 이거 데려갈까봐 유씨 가지고 이거 데려가지 말라고 난리치는 거지. 갈등 요소 명확해졌죠? 마침내 어둠을 뚫고 저승사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상대방의 울부짖음에 대항해서 할머니가 마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울부짖기 시작했다가 니은이고 어떻게 울부짖었냐면 염려대가 할애비가 우리 병건이한테는 손을 대지 못하니까 애시당초 손을 대서는 안 되니까 그리 알거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하고 니은 웬만큼 문맥을 읽었을까 한번 풀어보죠. 기억은 귀에 익은 울부짖음 때문에 저 아저씨가 저승사자구나 라고 판단했던 거고, 니은은 지금 밖에 집 앞에 저승사자가 소리치고 다니고 있어서 할머니가 뭐라고 마주 울부짖으면서 말했던 장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내가 병원에서 만난 청년을 보고 저승사자를 떠올렸음을 드러내겠다. 맞네. 당연하지. 물러서지 않고 저승사자가 맞선 할머니의 태도가 나타났다. 당연하지. 싹싹 지웁니다. 자, 나오자마자 바로 앞뒤 문맥 살펴보고 풀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저승사자가 울부짖음을 뚝 그쳤다. 땅바닥을 저주하던 지팡 몽둥이의 움직임도 덩달아 멈췄다. 시커먼 모습으로 눈앞에 버티고 서서 저승사자는 우리 식구들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차라리 날 데리고 가라. 우리 병건이 대신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리고 가란 말이야. 이 썩어 문드러질 작거사. 그랬어요. 자, 병건이는 데려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유치가족 중에 할머니가 뭐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할머니 이야기였죠. 정리 끝. 됐죠? 이게 무슨 소리지? 저승사자가 말한다. 그치?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구들? 자, 시립병원에서 1차로 부닥들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나가. 저승사자의 지팡 몽둥이로부터 어떻게 하든 집안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나는 발끈 용기를 내어 쥐어짜듯이 앞으로 나아섰다. 따단. 자, 뭐야? 할머니는 차라리 내를 데려가라 했고, 여기 나라는 인물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뭐라고 멘트를 날렸나 한번 볼까요? 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병건이 삼촌은 내버려 두라니까요. 춘삼을 호시 전에 우리 할머니 데리고 가라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나쁜 녀석. 뭐 한 거야? 삼촌 말고 할머니 데려가요. 이런 얘기지. 할머니가 화는 당연히 안 내겠지. 그렇지. 할머니 생각이니까. 할머니 데려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요. 병건이 또 웬 놈이지? 라고 또 저승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의 태도는 결국 계속 뭐냐면, 너들 뭐하니? 이런 게 되는 거지. 뭐냐 니들. 당연히 뭐야, 이 사람은 저승사자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할머니가 지금 너무 집착한 나머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치? 그럼 뭐지? 이게 바로 특정행동. 특정행동이란 건 뭐야? 밖에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상위 군인을 저승사자로 보고 계속해서 걔와 저항하는 행위. 그치? 그래서 이건 저승사자의 저항하는 행위가 바로 특정한 행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시오. 끝. 자, 그 다음에 요거 풀어버리죠. 디귿. 나가 저승사자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받았음을. 그렇지. 할머니가 대신 날 데려가. 그러니까 할머니 데려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상대방이 시립병원의 그 저승사자가 아니라 딴 저승사자인 줄 알아차렸다. 목청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다. 덩치가 훨씬 더 우람한 데다가 미남형 얼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둘째 삼촌이라니까요. 동부전선서 하사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자, 됐지? 그러면 어쨌거나 나는 용기를 냈다 그랬는데 이미 알긴 알았어. 알긴 알았고 포인트 하나 잡고 둘째 삼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명사가 돈 아껴나 밑에 나있죠. 되는 대로 마구 되는 대로 뽑아 올리는 내 말을 저승사자가 음산하게 맞받았다. 너희 삼촌 안 데려갈 테니까 걱정도 말아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자, 뭐냐 했다가 삼촌? 너희 삼촌이라고? 안 데려가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나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땅바닥에 철퍼덕 쓰러지는 바람에 정작 저승사자의 약속을 듣지 못했다. 할머니 뭐야? 요거 삼촌 안 데려가 그거를 뭐야? 못 들음.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할머니가 집착하고 있는 건 뭐야? 차라리 내를 데려가라 병건이 삼촌. 병건이는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도 뭐야? 삼촌을 데려가세요. 할머니 아니 삼촌 데려가지 마요. 할머니 대신 데려가요. 이랬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다가 뭐야? 삼촌 안 데려가. 그러면 갈등 요소 가장 중요한 삼촌을 데려갈 거가 지금 문제잖아. 그렇지. 그걸 들어야지 할머니가 들어야 알았어. 믿을게. 이렇게 하고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못 들음이 되다 보니까 할머니 뭐야? 계속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약속을 듣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 길로 신한고난 병이 심하지 않으면서 오래 앓는 뭐냐? 알았고 앓다가 며칠 후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어허. 할머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추리하건대 이 말을 들었다면 좀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 저놈 저승사자 내가 가야 돼 하다가 보니까 내가 가야 돼. 이거 내가 가네 하고 이렇게 씩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저승사자의 마음을 돌리지 아닌데 분명히 돌렸어.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미루어 짐작한데 저승사자라고 불려지는 이 절름발이 산의 입장에서 보면 그지? 막 그냥 세상이 싫어서 사회 불만을 토로하면서 밤마다 이런 젠장 뭐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이때 이 집에 왜 가까이 오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 무섭잖아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불이 꺼져. 대부분이 불을 끄고 아이고 저 인간 또 왔네 하고 불을 끄고서 조용히 있는 거야.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근데 유일하게 이 유씨 가족 집만 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불을 켜는 거야. 불을 켜고서 병건이 삼촌을 지키기 위해서 손자와 할머니가 대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막 소리 지르다가 저 집은 뭐지? 하고 이렇게 간 거야. 갔더니만 안 된다. 병건이는 안 된다. 삼촌 데려가지 마요. 할머니 데려가요. 이러니까 병건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만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랬더니 안 됐네 이 집도. 이런 생각했겠지 이 아저씨는. 그래서 쓱 가버린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스토리.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해토머리가 오자. 아닌가? 어디지?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해토머리가 오기 전이었다. 해토머리는 얼었던 땅이 녹아다 풀리기 시작하는 봄날이 오는 거지. 할머니의 장례 덕분에 나는 난생 처음 북망산을 내 발로 직접 밟아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북망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제목이 뭐였지? 묘지 근처. 무슨 말이겠어? 저쪽에 뭐가 있어요? 저쪽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얘가 이게 살짝 그 없는 부분인데 이 녀석이 시립병원에서 이 실체를 보고 왔잖아. 깜짝 놀라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누가 죽어요. 동네에 누가 죽어서 관을 메고 가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할머니한테 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때 저 북망산 간다. 저쪽 산에. 무슨 말이겠어? 그럼 북망산이라는 건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냥 두루두루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고 사람이 죽으면 저짝 북망산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 세계의 끝은 어딘 거야? 북망산인 거지. 근데 누군가 저 동네에서 죽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갔을 거 아니야. 동네에서 장사를 지르고. 거기를 처음으로 죽다 보니까 아니지. 할머니가 죽다 보니까 처음으로 얘가 그 북망산을 실제로 가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북망산을 내 발로 직접 밟아볼 수 있었다. 그곳은 결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다. 두둔. 자,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또.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보다 훨씬 더 광대한 세계, 공동묘지 그 너머에 그득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됐지. 자, 뭐 한 거야? 이거 주변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전쟁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뭔가 바뀌는 것, 커지는 것, 넓어지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토머리가 오자 어느 날부터인가 저승사자는 우리 동네 근처에 일절 범접하지 않게 되었다. 자, 어쨌거나 첫 번째 문제 마지막 선택지까지 해결해버리죠. 할머니의 죽음은 나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네. 그치, 북망산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됐지? 알았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B 부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B 부분. 자, A 부분은 뭐였냐면 요거였지, 요거. 자, A 부분은 청년이 있었는데 뺨에 상처가 있고 미남인 것으로 보여졌고 삼촌하고 연결시켰던 장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B 부분. 뭔가 연결되니까 나왔겠지? B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삼촌이 또 자, 중요한 삼촌. 둘째 삼촌. 이름은 병건이 삼촌. 병건이 삼촌이 돌아왔군요. 나무로 된 보조 장구를 양쪽 겨드랑이에 낀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다. 아이고야. 이 아저씨도 뭐야? 상위군이 돼버렸네.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는 마음으로. 또는 자, 삼촌이 왔는데 나는 뭐야? 나는 반가움이 있어야 될 텐데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자, 두려움이 더 큽니다. 왜일까? 뒤에 보니까 더 앞서는 마음으로 둘째 삼촌의 오른 뺨 부위를 일삼아 쳐다보고 또 쳐다봐야 했다.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 특이하잖아. 그렇지? 이런 마음이 왜 있을까? 했더니만 뭐가 있다는 거야? 뺨을 자꾸 쳐다봤다고 했어요. 아하, A하고 B하고 왜 연결했는지 알겠다. 데칼코마니 연결이네. 됐지? 이거 뭐야? 뺨의 상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 같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게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분리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편입시키죠. 예를 들어보면 나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 내가 아주 꼬꼬맹이 시절인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시절 그걸 내가 딱 기억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내가 어디 살았냐면 해화동 근처에 살았어. 와룡동이라고 지금 명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로구 와룡동에서 살고 있었고 근데 해화동에 로터리가 있어요. 로터리 차가 뺑글뺑글 도는 로터리가 있는데 삼촌이 어느 날 오더니 나도 삼촌이네. 삼촌이 어느 날 오더니 나한테 갑자기 야 마라톤 구경 가자 그러는 거야.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지. 근데 그 마라톤이라는 말이 분명 느끼기에 우리 말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라톤이라고? 이것은 마루치 알았지. 그때 어렸을 때의 만화, 아톰, 마징가, 태권브이 이런 거의 일종이라는 순간 이미지가 확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마라톤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외국어잖아. 무슨 말에서 마징가 딱 이렇게 세 개 딱 떨어지고 마루 시작하고 뭔가 이게 딱 일치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이 대한민국에 우리 동네에 그게 온다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 삼촌 막 간 거지. 근데 정말 사람들이 가득 막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건 틀림없다. 이건 틀림없다. 이건 틀림없다. 야 내가 오늘 전 세계의 이 영웅을 본다. 와 이게 뭔가 막 이랬더니 삼촌이 안 보이지? 그러더니 이제 무등을 딱 태워준 거야. 뚱 해가지고 야 사람들 다 대구리 그냥 시커먼 대구리가 이렇게 있고 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런닝에 팬티 입고 막 뛰는 거야. 이렇게 막 몇 명이 뛰어오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마징가나 이런 무슨 마린보이나 이런 애하고 너무 다른 거지. 쟤들은 뭐지?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와 막 그러는데 나타나겠지 했는데 계속 그 런닝 입고 이거 반바지 입고 뛰는 애들만 계속 지나가는 게 쑥 사람들 막 박수치고 그러고서 삼촌이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나를 딱 내리더니 가자 그러는 거야. 삼촌, 마라톤은 언제 와? 봤잖아, 이 새끼야. 마라톤이야, 저게? 그랬더니 마라톤이야. 달리기 하는 거야. 이런 쟤들이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나는 나의 세계 속에서 새로 접근하는 것을 동일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의 세계 속에서 봐봐. 내가 알고 있는 건 미남 삼촌이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뭐하고 삼촌하고 동일시되지. 그리고 으악 소리 지르니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랑 동일시되지. 근데 먼저 뭐가 통 떨어져. 뭐가 먼저 통 떨어져. 저승사자한테 야 내가 너 봤거든. 병원에서 봤거든. 너 식판 막 두들기는 거 봤거든. 너 우리 삼촌 데려가지 마. 그랬더니 병건이가 누구냐? 근데 아닌데? 하고 퉁 분리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렇다면 여긴 뭐야? 뺨을 가지고 왜 두려워하는 거야? 동일시가 있었거든 여기서도.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지? 그럼 우리 삼촌이 그런 저승사자 같은 그런 모습인 거야 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넌 왜 날 그렇게 빤히 보니? 그럼 뺨을 보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뺨에 상처가 없는 걸 확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동일시되던 게 뚝뚝 분리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게 마린보이나 마징가와 같은 존재, 영웅적인 존재, 세상을 지키는 로봇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나는 그거를 만나기 전에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마린보이 마라톤이라는 게, 마린보이 마징가라는 게 악의 무리였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나는 뭐야? 삼촌이 가자고 했어. 안 가. 왜 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야, 임마. 넌 왜 이렇게 애가 소심해? 그리고 날 막 꽉 끌고 가서 이렇게 세워놨으면 나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막 버들버들 떨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럼 막 사람들이 뛰어오는 거 보고, 도망가나 봐. 삼촌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어?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지? 딱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내 말 알았지? 자, 그럼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해결하면 끝납니다. 자, 길거리를 누비는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은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희생된 상위 군인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겠군. 어때야? 맞지? 맞잖아, 그치?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은 상위 군인이고 정신적 고통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 청년이 나라에 몸바친 나를 뭘로 알고라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상위 군인으로서 갖는 불만을 말과 행동을 표출하는 것. 오케이.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 집 앞에서 울부짖던 저승사자가 병원에서 본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가 알게 된 것은 나의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으나 헷갈렸다 하더라도 이걸 1번이나 2번 선택지처럼 맞군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헷갈린 사람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빨리 제끼는 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상위 군인을 저승사자로 대하며 병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가족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할머니의 행동을 볼 수 있겠군. 이건 뭐 틀림없지. 동일한 인물을 두고 주호와 나가 서로 다르게 부르기를 주장한 것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일치되지 않음을 당연한 거냐. 그럼 3번이 답이네. 해놓고 자, 청년과 저승사자라고 울부짖는 집 앞에 둘이 동일인이 아니란 걸 알게 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될 수가 당연히 없지. 이랬지? 왜 그러냐? 얘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란 건 뭐예요? 저승사자가 삼촌을 데려갈 것이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그게 뭔데? 삼촌이에요. 그랬을 때 삼촌은 안 데려간다 했을 때에 생겨야지. 불안감 해소라면. 이해되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차 여러 번 말을 하지만 그 작품을 이해하는 걸 내가 도와주긴 도와줘요. 그치?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시의 구절이나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의 심리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거나 혹은 분석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긴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언제나 이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푸느냐를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겠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느껴서 소설이나 시를 재밌게 감상하는 사람이 이후에 수능이 끝나서도 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해됐어?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이. 무슨 말이겠어? 대부분이.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승진을 하거나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글 읽기, 핵심 잡기가 딱 여기서 익숙하게 돼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얻든 사회에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게 힘이 됐기를 바라는 게 나의 큰 바람이긴 해요. 그렇잖아.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 뭔가 사건을 막 읽고 핵심 포인트 잡아서 이건 이래요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다 알아먹었죠? 이해됐죠?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 내가 핵심으로 얘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주차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